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약속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벤트 내용도 확인하시고 또 꼭 응모하셔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에게 학기 초면 늘 약속과 규칙을 정해놓죠. 그런데 매번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자, 바깥놀이 약속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실 약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아이들이 정작 그것을 지키느냐? 보면 아니거든요. 간혹 지키는 것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약속을 조금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약속이라는 이름 아래, 규칙이라는 이름 아래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왜냐면 약속이니까. 아이들이 약속을 왜 지켜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딱히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약속이니까 라고 밖에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약속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지키지 않아도 그럼 되는 건가? 라는 의문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효과적인 약속과 규칙 전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보면 나는 약속을 지켜요 라는 책입니다.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알고 계시는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약속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나름 고민해보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도 제가 받아보고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좀 관찰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사용해보면서 좀 이 정도면 효과적인 아이들에게 약속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쌤들과 우리 어머니들 20분에게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가정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방법과 형식은 마지막에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신다면 약속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 책이 없더라도 조금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4세 이상의 유아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올바른 기준, 즉 규칙과 약속을 통해서 기본 생활 습관과 올바른 도덕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아이들과 함께 세우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 그리고 도덕성이 어느 정도 좀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약속과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활동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과 수행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죠? 이야기 나누기 활동 또는 동화 듣기 등을 통해서 활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회성에 있어서도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시기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약속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왜 지켜야 하는지, 그러니까 약속에서의 포인트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뛰지 마. 약속이야. 자,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는 거 약속이야. 자, 우리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할 때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약속이야. 라고 대부분 아마 그렇게 약속을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설명해 주신 적 있을까요? 뛰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는 왜 줄을 서야 하는지. 아마 약속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의 문장으로 걸어 다녀요. 사이좋게 놀아요. 안전하게 놀아요. 라는 약속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에 따른 그 이유. 왜 걸어 다녀야 하는지, 왜 안전하게 놀아야 하는지, 왜 사이좋게 놀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 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반규칙과 반약속을 정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부정적이지만 않은 약속이면 돼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했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약속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약속의 범주에는 무엇을 해요 도 있지만 그 안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들어가 있어야 이게 올바른 약속이고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약속에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약속의 타이틀만 정해놓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라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하라니까 하는 거야. 아마 약속이나 규칙을 명령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꼭 지키고 약속을 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래서 걸어 다녀야 하는구나, 이래서 줄을 잘 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약속의 완성입니다. 약속은 지식의 차원에서 주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약속은 지혜의 차원에서 행동으로 습득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리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교육과정도 그렇잖아요. 주입식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약속도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약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지켜볼 수 있도록,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채워주는 것은 동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쌤들과 우리 어머니들께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약속에 대한 책을 보면서 정말 동화가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쌤들께 드리니까 받게 되신다면 꼭 이것을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또는 원에서 아이들과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유아동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작가가 쓴 글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 S24 분야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타 다른 서점에서도 1위에서 3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아주 반응이 좋은 도서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먼저는 학부모님들, 어머니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좀 소문이 많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영상을 통해서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총 42가지의 약속과 그 약속별 상황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선생님 또는 어머니들께서 읽어주시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저희 반에서 이 활동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한 20분도 안 걸려서 이야기 나누기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더니 전체 읽는 데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읽어주는데 좀 부담이 없고 말하는데도 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유아들의 요점을 좀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만 좀 담으면 그 기억이 오히려 더 오래 간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42가지의 그 상황이 아이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고 또 지켜야 하는 이야기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듣는 아이들도 좀 거부감이 없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읽으면서 이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야. 어제도 이 상황은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이 상황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야. 라고 아이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할 때 아이들이 맞아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누구나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아마 약속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시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약속들을 좀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동화들을 찾으셨어야 했을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켜요라는 책은 시작은 약속에 대해서 먼저 시작됩니다. 굉장히 저는 이 첫 번째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속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만질 수는 없지만 소중한 거고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 제가 좀 눈여겨봤던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추려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책 내용 안에 책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했을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만질 수는 없지만 소중한 거고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림도 아이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첫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콕 찍어놨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간혹 가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약속을 가끔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울지 않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조금만 더 힘내기라는 약속 아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종이 접기나 퍼즐, 젓가락 쥐기 연습해도 잘 되지 않으면 화나지요? 더 안 할 거야. 소리치며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아요. 누구나 잘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도 그런 때가 있어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잠시 멈추었다가 한 번 더 힘을 내보아요. 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힘을 더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어떤가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때는 잠시 멈췄다 한 번 더 생각해서 힘을 내보면 돼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의 마음 솔직하게 말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한테 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한테도 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했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친구도 갖고 있단 말이야. 다른 애들은 다 배운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해요. 엄마도 아빠도 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을 거예요. 말은 잘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왜 그것이 갖고 싶은지, 왜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지 나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뭐뭐 해달란 말이에요. 뭐뭐 하기 싫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도 나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째 이야기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따라하지 않기. 아이들에게 친구 따라하지 마. 따라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라고 자, 따라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잘못된 행동인데 결과는 좋을 때 잘 되어서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은 있나요? 하지만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행동이 맞는 걸까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용기 있게 말해보아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하기보다는 그것은 왜 잘못되어 있는지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구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39번째.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기라는 내용입니다. 왜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냐면 장난감이나 그림책, 가방이나 컵 등 내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요. 함부로 대하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선물해 준 사람이 속상할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요. 자,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예요. 만든 사람이나 선물해 준 사람이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껴 써야 하고 또 그것을 사람을 아끼듯이 물건도 아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말인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뿐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예쁜 말로 예쁜 표현으로 다가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른에게 꼭 말하기라는 약속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엄마나 아빠, 선생님한테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서워하지도 말아요. 내 주변의 어른들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에게 얘들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내 주변의 어른들은 언제나 너를 도와주고 싶어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사실대로 어려운 일 있으면 사실대로 말해도 돼. 라고 아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들이 대체로 보면 약속과 규칙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아이들의 도덕성과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사회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겠구나.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겠구나. 그리고 글이 너무너무 예뻐요. 글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제 목소리도 되게 예뻐지더라고요.
예쁜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취학 전에,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약속과 규칙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가게 된다면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엄마와 함께 배웠던 약속과 규칙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를 먼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는 도덕성이 발달하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응모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우리 쌤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컨텐츠 내용이 있다라면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임쌤에서 이런 컨텐츠는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럼 제가 그것을 보고서 몇 분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약속 이행시를 남겨주세요. 자, 이것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냐면 먼저 컨텐츠에 관한 것들은 제가 보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우리 쌤들과 우리 어머니들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구나 하는 것들, 그것을 제가 좀 추려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약속 이행시는 우리 쌤들께서 또 우리 어머니들께서 댓글에 약속에 관한 이행시를 보시면서 공감 버튼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에 쌤들이나 어머니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명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저희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작은 양이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때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은 먼저 그 컨텐츠에 관한 것에 올리실 때는 컨텐츠를 올리시고 그 밑에, 그리고 또 약속 이행시를 하실 때는 약속 이행시라고 그 밑에 반드시 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제가 메일을 드릴 거예요. 메일을 드리면 그 메일로 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신다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